생각하는 의자에 앉았지만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너무 그렇죠. 고통스러워서. 네. 그렇죠.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는 체벌로 들어간다. 그렇죠.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의 김순영 관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네네네. 2017년 대전 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생기면서부터 네.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김순영 관장입니다. 네. 저는 관장님 뵈면 좀 그게 생각나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하하호호 아줌마 있잖아요. 제 별명이 호호 네. 아줌마. 그렇죠. 저희한테 이제 들어오는 상담이 주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상담이나 이제 사건이 많은데 네. 솔직히 우리 뭐 다 아시지만 해결책이 많이 없는 것들이 네, 또 그런 맞아요. 일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결책은 없지만 계속 우리는 애타하면서 뭔가 해야 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또 분쟁이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격앙된 상황에서의 개입을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담당자나 뭐라 그럴까 실무자들이 자기 마음 차림, 마음 챙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진짜. 그렇죠. 네. 되게 마음이 네.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 네.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 당사자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애 같아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해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막 이런 걸 할 때 더 속이 상하고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속이 상하지요. 자연스럽게 이제 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서 하는 주요한 업무를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저희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일을 주로 합니다. 네네.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도 하고 학대를 당한 피해 장애인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 상담, 그리고 뭐 법률 지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해 장애인이 피해를 입은 당시에 아, 장애인이 의심스러운데 장애 등록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 피해 장애인에 대한 장애 등록도 저희들이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도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이 대상인 건 당연하지만 장애인의 분류를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장애인 우리가 얘기하는 장애인 등록증 증이 없어도 이제 우리 대상으로 장애인이 가서, 의심스러운데 학대를 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저희가 상담을 받고 그분이 만약에 정확하게 피해 장애인인데 이제 장애인 등록증이 없으면 그 지원까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례적인 좀 일인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보면 대상자가 명확하게 이제 법령으로 지정된 경우만 거의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확대해서 열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실 일이 더 많기도 하고 그렇죠.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성인 경계성 장애인들 문제가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이제 왜 지하철역 앞에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 돌아가신 거 한 6개월인가 7개월인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라고 이렇게 노숙하고 있던 장애인. 근데 그분도 아마 경계성 장애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구제하고 발굴하는 업무까지 하신다는 뭐 그런 일도 하죠. 앞으로 좀 더 하실 일이 굉장히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관심 갖고 같이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대가 저희가 그 전에 모셨던 게스트 중에서 이제 아동학대 예방센터 관장님도 모셨었는데 아동학대 기준하고 뭐 유사하면서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여기서는 학대의 기준이나 범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학대의 범위는 주로 경제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 또 정서적, 그리고 방임. 경제적 학대는 장애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예를 들면 핸드폰을 뭐 장애인 이름으로 개설해서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러거나 카드를 개설해서 뭐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신체적인 학대라고 하면 잠깐만 저도 적어가면서 신체적인 건 경제적인 학대가 그러면 이제 본인의 카드를 뭐 발급해서 의사에 반해서
쓰는 것도 있는데 돈을 빼들어가는 것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리고 네. 이제 가족 간에 네. 장애인 수급이 기초적 연금 수급이나 이런 게 나오면 네네네. 당사자한테 주지 않고 네. 자기네들이 그냥 임의로 쓰고 그러는 경우가 이건 되게 애매할 수 있겠다. 근데.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돈 관리를 못 한다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예. 실제로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맡겨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맡겨놓는데 네. 그나마 용돈이라도 좀 넉넉하게 주면 엄마한테 주고 받아 쓴다라는 개념이라도 있는데 일절 안 줘. 거의 안 줘요. 그렇죠. 일절 안 주는데 이게 학대라고 애매할 수 있겠네요. 이게 학대는 학대인데 그렇다고 이분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하게 학대라고 신고나 고발하기도 애매하고 분쟁 소지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조금 장애 정도가 우리가 발달장애인이면 다 중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립의 욕구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지분이나 돈에 대해서도 경계를 좀 끊어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범위, 분쟁 여부까지 나오는데 욕을 많이 드시겠어요. 욕을 많이 먹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독립생활, 자립이나 이것 말씀하셨는데 발달 장애인이든 누구든 간에 한 30 몇 살 돼서 그냥 본인은 나가고 살고 싶은데 엄마는 좋은 의미로 넌 아직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고하는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 경우도 있고 형제지간에도 제 유산도 제대로 안 나눠준다든지 그렇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경제적 학대라고 볼 수 있고 이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해 주신다 나가셔서. 그리고 신체적 학대는 훈육인지 체벌인지 모르는 경우. 참. 신체적인 경우는 이제 집에서 또 많이 있고 시설 같은 데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뭐 바지에 오줌을 쌌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손 들고 서 있고 1, 2분을 앉아 있어서 짧게 자극을 주는 거하고 1시간 앉아 있어서 고통밖에 못 느끼는 거하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실 때 이게 맞지 않고 잠깐 앉아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조언을 구하셔서 생각하는 의자에 앉았지만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는 체벌로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통상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겠네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체벌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학대가. 또 요즘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한 대 때렸어요. 이러면서 신고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등짝 스매싱. 아이고 이놈아 답답하게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되게 혼날 짓을 해놓고 몇 대 맞았다고 신고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보면 지속적인 경우 아니면 한 건이어도 너무 치명적인 경우 이런 경우를 주로 학대로 생각하지 어쩌다 한번 내지는 뭐 집에서 우리도 뭐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만 이런 게 한두 번 하잖아요. 그런 걸 갖고 학대라고 보지는 않아요. 정황을 살피지요. 빈도, 강도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전문적으로 판단을 좀 해주시기도 한다.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기준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다음에 방임 이따 설명해 주세요. 정서적 학대 있고 정신적 학대, 정서적 학대인데 주로 보면 이거는 이제 뭐 뭘 먹지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또 아니면 집안에서 이렇게 덩치 큰 장애인을 케어를 하지 못해서 힘들어서 그냥 벗겨놓고 있는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인 학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많아요. 거꾸로 정신적인 장애 진단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이분이 받지 않고 그냥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나는 멀쩡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집안에서 장애인 자체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의견을 묵살하거나. 정서적 학대는 근데
저도 조금 고백하면 예. 우리 집에서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집안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거나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 예. 그래도 이제 어쨌든 학대는 학대죠. 무시하고 그러는 것도. 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서 정서적 학대. 자, 방임도 있어요. 방임. 그렇죠. 네, 방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거.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뭐 주로 집을 자주 나가는데 자주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못한다거나 뭐 이제 좀 더 신경을 쓰면 되지만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좀 보면 신경을 쓸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아놓고 그 아이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저희가 분리해서 다른 데 시설로 뭐 보내드린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대의 기준과 범위를 이야기하시다가 이것이 학대인지 학대가 아닌지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예.